온타리오주에 있는 콘도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토론토만 보더라도 무려 36%가 투자자 소유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주 거주지 이외에 주거용 부동산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개인과 기업, 기관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을 분석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건설된 콘도의 절반 정도가 투자자 소유입니다. 토론토를 제외한 온주의 투자자 콘도 소유 비율은 절반이 넘는 57%이며 일부 지역은 투자자 소유 비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우드스탁 지역이 95%로 가장 높았고 사르니아 87%, 런던도 86%에 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토론토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 물론 대학 도시인 런던은 학생 대상 임대 기회가 높고 사르니아와 윈저는 저렴한 임대 시장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콘도 투자는 주로 은퇴 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이외에 기업이나 기관 투자도 높아 무려 13.4%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투자는 개인 사업자가 세금 등을 위해 회사 이름으로 콘도를 구매하는 경우와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대량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부동산 투자 시 주택보다 콘도를 더 선호했는데 이는 콘도 가격이 주택보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보증금 등 거래 구조가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가 미국 맨하탄이나 영국 런던처럼 토론토도 앞으로 콘도 투자처로 변해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투자자가 빠지면 콘도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돼 신축 콘도가 감소할 수 있고 또 소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자녀를 둔 가족이 살 콘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자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토론토가 11%, 온주 전체 평균은 15%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각주 수상들이 전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주 수상들이 보건 의료에 대한 연방의 지원 비율을 늘릴 것을 촉구하며 이번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의료 위기를 알리는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크인 클리닉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인 클리닉 대기 시간 조회 사이트인 메디맵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워크인 클리닉 평균 대기 시간은 37분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분 늘어났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대기 시간은 평균 25분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분 더 늘어났지만 전국에선 가장 짧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브램튼은 10분인데 반해 런던은 80분으로 온주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이외 매니토바 31분, 엘버타주도 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짧았는데 반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노바스코샤주는 평균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BC주의 워크인 클리닉 대기 시간은 무려 79분으로 2021년보다 21분, 2020년에 비해 무려 37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스 밴쿠버와 빅토리아는 워크인 클리닉을 방문해 의사를 만나기까지 무려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노스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고 빅토리아는 2시간 17분입니다. BC주에선 리치몬드가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서리와 랭리에 이어 버나비 65분, 밴쿠버는 71분입니다. NS주는 전국에서 가장 긴 83분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통계청은 캐나다인 490만 명이 가정의가 없다고 밝혔고 지난해 5월 캐나다 의사협회는 가정의 부족 사태가 위기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디맵은 전국의 워크인 클리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클리닉 대기 시간을 공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척추지압, 거만이, 영양사, 정신건강 관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캐나다인들은 적어도 $170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액수는 몬트리올 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래 가장 큰 금액으로 2년 전 140만 달러에서 무려 20%가 급증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며 14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170만 달러는 상당히 큰 액수로 이 자금이 진짜 필요한지 궁금해지는데 이와 관련해 비모 관계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며 현재 국내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저축 액수 등 은퇴 계획이 연령이나 개인 및 가정 경제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필요한 액수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여러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모 조사 결과 계획한 대로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는 응답자는 44%로 2년 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가정 경제 악화를 크게 우려했으며 54%는 은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습니다. 또 저축이나 투자 능력에 대해선 밀레니얼 등 요즘 젊은 세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인의 22%는 향후 60세에서 69세 사이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설문은 2022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한편 비모는 올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물리치료사가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또다시 입건됐습니다. 베이비와 에글링턴 애비뉴 인근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2021년 3월부터 1년간 근무 중 14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입건된 34세 다니엘 프링글이 과거 더 그라나이트 클럽 내 물리치료센터에서 13세 소년을 또 2016년 욕대학 글랜던 캠퍼스 내 클리닉에서 13세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총 8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링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베이뷰 애비뉴 2350번지에 위치한 더 그라나이트 클럽 내 액티브 테라피 클리닉에서 근무했고 2014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베이뷰 1820번지와 베이뷰 2275번지 욕대학 글랜던 캠퍼스 안에 있는 인도버 스포츠 퍼포먼스 앤 리해빌리테이션 두 곳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토론토 노숙자 쉼터에서 숨진 사망자 수가 110명에 달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다 숨진 110명은 남성이 81명, 여성이 29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세이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관계자는 시설 내에서 사망한 110명이 2021년보단 줄었지만 2년 연속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다며 토론토시에 주거시설 마련 등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숨진 노숙자 수도 9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5천 명을 웃도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긴급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한 단체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비상 물품을 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물품을 채우고 있으며 구조와 의료 등을 위한 인력 파견 지원은 물론 오스팸 캐나다와 이슬라믹 릴리프 캐나다 이외에 토론토 등 각 지역 단체 또 인터내셔널 레스큐 커미티 등 국제기구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주면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한 가운데
정확한 피해 상황이 보고되진 않았지만 튀르키예에서만 파괴된 건물만 10,000채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들이 구조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지만 아직 잔해에 깔려 있고 소리가 들리는데도 구조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